10월 16일 발인하여 10월 19일 오시에 신과 인상의 언덕인 경종대왕의 등 아래 산줄기에 모셨습니다. 영조 6년인 1730년 7월 6일에 시호를 선이라 올리고 휘호는 효인 해목이라 올렸으며 전호를 경의전, 능호를 의명이라 하였습니다. 영조 2년인 1726년 10월 28일 경순이 전후를 추상하였습니다. 기왕에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와서 장비가 지름 관계로 배석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인내로 4배 1을 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을사년 경종대왕 301주기 선의 왕후 어씨 295주기 의능제양을 봉행하겠습니다. 산자와 알자가 먼저 국궁 사배하고 찬자가 공무할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돌 아래 신들 왼쪽에서 서쪽을 향하게 하고 청을 한다고 되어 있어 찬자가 관세한 후 성돌 아래 신들 왼쪽으로 나가서 서쪽을 향하게 하고 창을 하게 됩니다. 지금 헌관 및 집사가 서양하고 서 있는데 헌관 자리는 동계하 조금 남쪽에 서양하여 설치하며 모든 집사는 동계 아래 남쪽에 서양하여 선다. 북쪽을 상의로 하며 헌관의 뒤쪽 조금 남쪽으로 하였습니다. 제일자 여러분께서 서 계신 대향관의 자리는 신도의 동서쪽에서 가까운 남쪽으로 하되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위차를 달리하며 신녀를 벽줄로 하여 북쪽을 향하게 하여 섭니다. 알자 인감찰끝 천사관 능사대축 축사제랑 집중자 집사자 입시배위 강찰급 천사관이하 제집사 국궁사배 흥평신 알자 인감찰끝 천사관이하 제집사 예관세이시을 제관들이 이미 3일 전부터 목욕 재개하고 제항에 임하고 있는데 목이란 머리 끝까지 감는 것을 말하고 욕은 목에서 발 끝까지 씻는 것을 말합니다.
알자인감철그 천사관이하 제지사 각취의 제향이 동용되기 전에 정성을 드리는 것을 제계라 하는데, 제계는 산자와 치제를 합친 것으로 제사의 규모에 따라 그 길이 다릅니다. 제계는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부정한 일을 삼가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는 일로, 제계는 제사와 같이 성스러운 대상을 가까이 할 때 부정한 기운으로 인해 탈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여 불결한 것을 멀리하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화의식입니다. 제계는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멀리하는 소극적인 행위와 일상적인 것을 멈추고 제사에만 전념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함께 있습니다. 조선시대 국가 제사를 거행할 때에는 헌관과 집사자 그리고 참여자들은 일정 기간 제계를 해야 했습니다. 제계의 기간은 국가의 가장 크고 중대한 제사인 대사에는 7일, 그 다음 격의 제사인 중사에는 5일, 가장 낮은 등급의 제사인 소사는 3일과 같이 제사의 비중에 따라 달랐습니다. 헌관과 집사자에 임명된 관리들은 제계를 시작하기 전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 제계 기간에 지켜야 할 사항들을 숙지하고 어기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서계 의식을 거행한 후 제계에 들어갔습니다. 제계 마지막 날에는 제수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제사를 거행하였습니다. 알자인 제헌관 입시배위 제의자계 입시배위 알자인 제헌관 공사배 흥평심 제의자계 공사배 흥평심 의자 북궁 해석 날씨상 임례로 모든 이해를 표하시겠습니다. 평신 전사관 능사 진성 전사관 능사 진서는 전사관과 능사가 제창을 올리는 의식입니다. 전사관은 면의 소관을 받들고 능사는 상의 소관을 받들고 서계로 올라갑니다. 능제의 규식을 기록한 능제의 규례에 의하면 진설을 하는 의식은 나머지 제수는 제왕 전 모두 진설하고 후국이 수락관에서 상과 면을 소관에 받들고 오면 대축이 정문 밖에 서서 차례대로 받들어 제랑과 축사에게 전한다. 제랑과 축사는 정문 안에서 그것을 받아 좌우의 제상 위에 나누어 올린다. 한결같이 도식에 의거한다고 하였습니다. 등, 원, 묘의 진설이 다른데 오늘 제왕의 제물은 북조 오례의에 의거하여 진설하였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중박계, 즉 약과 사기와 상자 오기,
가시 5기, 과실 6기, 그리고 네네. 9가지 떡과 면 1기와 탕 2기를 진설하였으며 제주는 청주를 올렸습니다. 참고로 수라, 즉 사가에서 말하는 매는 북조 오례의와 태상교의 진설조에 의하면 수라는 왕릉 귀신제는 올리지 않았으며 속절 및 의제와 원묘 귀신제에서만 올렸습니다. 잠시 집사의 복무 위치 및 복무 요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축은 서쪽 현문 바깥에 동쪽을 향해 서고 축사는 정자각 내 서쪽에 서서 헌관께 향로를 드리고 신입전에 작을 올렸으며 재랑은 정자각 내 동쪽에 서서 헌관께 향과 작을 드리고 집준자는 준수상 동쪽에서 서양하에 서서 준례를 열어 작의 제주를 따랐고 집사자는 준수상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 서서 작의 제주를 받았습니다. 전사관과 능사는 재물의 진수를 담당하여 수락관에서 동향하고 서며 감찰은 월대 밑에서 북향하여 서서 재향을 감독하였습니다. 아니 거기 저 45대 문제가 나왔으니까 예예 그러니까 와서 보려래요. 예예 옆에가 또 나왔어요. 가운데쯤 한번 오세요. 오토 올라와요 다 오기. 예, 취향이 오토 충분히 올라와요. 네. 수고하세요. 생촌예 안녕하세요. 알자인 총관 예관세위세을 초원관께서 첫 번째 작을 올리는 초헌례를 행합니다. 초헌례에서는 향을 3번 올리는 삼성향과 충문을 읽는 북축과 작을 올리는 헌작이 있습니다. 알자인 총관 승자동계 예준소 서양리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초헌관에는 의회능 동향의 광교 부회장님께서 복무하십니다. 집존자 검역작주 집사자 이작수주 집진자가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는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초헌, 아헌, 종헌의 살례는 각각 사용하였는데 초헌의 살례는 북쪽 즉 신입전 쪽입니다. 제주는 3원내 모두 청주만을 올렸으며 살례의 수를 써서 닭에 부을 때 사용하는 제기를 용작이라 하는데 용작 또한 3원내 모두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알자인 총관 예신이정 북향리 초원관께서 알자의 인도로 신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십니다.
알자창촌관계 계랑봉양아 국사봉양로 계진 삼상향하는 의절은 향을 올릴 때는 동에서 서향한다. 향로를 받들 때는 서에서 동향한다. 즉 재랑은 향을 받들고 헌관 우측에서 무릎을 꿇고 축사는 향로를 받들고 헌관 좌측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하. 아, 그건 내가 높여. 알자창 상상향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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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릴 수 있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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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린다며요. 축사대랑 전용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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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내가 아주 그거를 방화문으로 하죠. 그렇게 방화문. 계랑봉자 손관 지우개소 헌관이 작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헌관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경종대왕 신의학 제상이 작전에 바칩니다. 서쪽을 위로 하되 용머리는 서쪽을 향하게 하여 놓습니다. 아헌, 정헌예도 동일합니다. 알자창 십자선자 이작수 축사전후 시전 세랑봉부작 존관 지우개소 알자창 십자선자 이작수 축사전후 왕두신이전 헌관이 작을 받아 축사에게 전하면 축사는 헌관 좌측에서 무릎을 꿇고 작을 받은 뒤 손의 왕후 신의학 제상이 작전에 바칩니다. 대축기계 서병정저 대축이 서문으로 들어가 면뚜껑과 탕뚜껑을 엽니다. 이어서 시접기 뚜껑을 열고 저분을 가지런히 놓는데 자루가 서쪽을 향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조 24년인 1748년 8월 명릉에 영조대원께서 친제를 올릴 때 말씀하시기를 시저가 있는데 시저를 바르게 하는 순서가 없구나. 구미를 기점으로 초원례를 행하며 전작한 후에 대축은 시접기 위에 가지런히 놓되 자루는 서쪽을 향하게 하여라. 그리고 다른 능에서도 똑같이 거행할 것을 분부하노라 전교하였습니다.
알짜찬촌관 우고금소태 북향계 안관 종건관 집사 끝에 의자 객기 대촉진신이지우 동향계 옥중문을 유세사 울사 아월가보사 25일구 소연손 방사손원 근견 의릉공양의 광교 암소 경종 성무림무 수린소녀 대왕 소비 정순조인해모 서리왕우치 오기 방음엽소 대왕 기신세린 요천비의 식표미신 근이 정작도수 직진명천 상향 재헌관 집사끝 제위자계 우목금 평신 알짜인촌관 강복이 오늘 의능제항 신문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일산은 음력 8월 25일 효현손 황사선우는 의능 동향에 광교를 보내어 경종대왕과 수원의 왕후 50개 감히 아뢰옵니다. 삼가 엎드려 생각하오니 경종대왕과 수원의 왕후께서 승하하신 후 해가 바뀌어 기일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음에는 부족하오나 정결하게 제사의 예를 갖추고 의식을 갖추어 정성의 예를 표합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차려 경건하고 정결하게 받들어 올리오니 바라옵건대 흠향하시옵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생하혼예 알짜인 안관 예반세이시을 두 번째 작을 올리는 아환예를 행합니다. 작을 올리는 방법은 초혼예와 같으나 초혼예에서 행하는 삼상향과 독축이 없습니다.
알자인 아헌관 승자동계 예준소 서양립. 오늘 아헌관에는 구원근댁 함정호씨 양숙공파 30세전 어재영님께서 복무하십니다. 집중자 검역작주 집사자 이작수주. 집준자가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집사자는 자기의 제주를 받습니다. 집준자는 멱을 들고 제주를 따르고 닭을 헌관에게 드리는 제관인 제랑을 말하며, 집사자는 자기의 제주를 받고 신입전에 닭을 올리는 제관인 축사를 말합니다. 집준자와 집사자는 동서로 마주보고 섰습니다. 아헌은 가운데 살례를 사용하였습니다. 알자인 아헌관 예시정 북장예. 아헌관께서 알자의 인도로 신입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십니다. 알자창 아헌관께 대랑봉작 아헌관 지우대수. 작은 각종 제사 의식에서 헌관이 신이 앞에 술잔을 올리는 작은 의식을 거행하는데 그 술잔을 작이라고 합니다. 새의 모양을 굽떠서 만들었기 때문에 작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알자창 집자헌작 이작수 축사전후 신이전. 대랑봉무자 아헌관 지우개수. 작의 형태는 기구의 앞쪽에 술을 따르는 부리가 길게 돌출되어 있고 그 반대쪽으로는 꼬리가 살짝 위를 향한 채 뻗어 있으며 부리와 꼬리 사이에는 두 개의 짧은 기둥이 솟아있는데 이 기둥은 술잔에 담긴 술을 모두 마시지 않도록 경계를 하는 의미입니다. 알자찬 집자헌작 이작수 축사전후 왕구신이전.
찬양관 큰 경신 알짜인한관 강복이 의능표석 후면에 기록하기를 경종대왕은 숙종 14년인 1688년 10월 28일에 탄생하여 숙종 46년인 1720년에 즉위하시고 경종 4년인 1724년 8월 25일에 승하하시어 12월 16일 양주 중량포 천장산 신자 북서 언덕의 장례를 모시니 제위 4년이고 37세를 사시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비 경순 효인 해목 선희 왕후 어씨는 숙종 31년 1705년 10월 25일에 탄생하시어 숙종 44년인 1718년에 세자빈에 책봉되고 숙종 46년인 1720년 왕비로 진봉되고 영조 6년인 1730년 6월 29일 승하시어 10월 19일에 대왕릉 아래 장례를 모시니 26세를 사시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종헌예 알짜인 종헌관 예관세이세월 세 번째 닭을 올리는 종헌예를 행합니다. 닭을 올리는 방법은 아헌예와 같습니다. 알짜인 종헌관 승자동계 예준소 서양립 오늘 종헌관에는 회령군 18세손 황근님께서 복무하십니다. 지존자검역작주 지사자이작수주 왕릉 재앙에 올리는 청주는 살레에 담는데 살레는 국가대사 의례에서 술과 물을 담는 제기의 하나로 산에 구름이 낀 형체를 몸체에 새기거나 그려 놓은 술종이를 말합니다. 뇌는 구름과 의뢰가 널리 혜택을 베푸는 것이 마치 왕의 은혜가 여러 신하들에게도 두루 미치는 것과도 같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런 뜻으로 인해 살레로 지칭이 되었습니다. 알짜인 종헌관 예신이장 북향립 종원관께서 알짜의 인도로 신입전에 나가 북쪽을 향해 서십니다. 알짜찬 종헌관 제 대랑봉작
용작은 국가 제사 의례에 사용된 제기 중에 하나로 술이나 물을 뜰 때 사용하는 국자로 진례 제사 의례에서 잔을 올리는 작헌을 할 때와 술을 뜨거나 손 씻는 관세할 때 물을 뜨는 제기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는 헌작할 때만 주로 용작을 사용하였습니다. 알짜찬 십자 헌작 이작수 축사전후 신의정 제랑봉구자 종원관 지우개수 멱은 제례에 사용하는 술병인 준과 뇌를 덮는 덮개로 멱은 진례, 가례, 흉례 여러 의식에서 술 항아리를 놓는 장소인 준수나 혼전 등에 진설된 준과 뇌를 덮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알짜찬 십자 헌작 이작수 축사전후 왕구신의정 알짜찬 종헌관 구곡흥평신 알짜인 종헌관 강복이 의능의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능은 20대 국왕 경종과 그의 계비 선의 왕후의 능으로 왕과 왕비의 봉분을 한 언덕에 앞뒤로 나란히 배치한 동원 상하봉의 능입니다. 위쪽에 있는 경종의 능침에만 곡장을 둘렀고 왕릉과 왕후의 능 모두 훈유석을 비롯한 대부분의 성물을 별도로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배치 양식은 능혈이 폭이 좁아 왕성한 생기가 흐르는 정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풍수지리적인 이유이며 자연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능문을 조성하려는 우리 민족만의 자연관을 볼 수 있는 형식입니다. 알짜인 재헌관 구공사대 흥평신 제의작에 구공사대 흥평신
읽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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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신 대축철저합계. 대축이 서문으로 들어가 면과 상의 뚜껑을 덮은 다음 시접기에 저분을 넣고 시접기 뚜껑을 덮습니다. 계속해서 의능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능묘 조각들은 규모가 작고 왜소한 편입니다. 동분에는 난간석을 설치하였으며 난간석 주위 방위를 나타내는 12지를 문자로 간략히 새겨 넣었습니다. 정종대왕 능의 망주석 세우는 왼쪽은 위로 향해 기어오르고 오른쪽은 아래로 내려오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계비, 선의, 왕후 등의 망주석 세우는 정종대왕의 능과 반대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장명등은 지붕이 사각형의 형태로 하고 있는데 숙종대 이후로 나타난 새로운 형식으로 번원릉부터 나타난 팔각등에 비해 한결 간략하면서도 소박한 인상을 줍니다. 망요 말사인 촌관 예망요이 북향에. 제향의 마지막에 망요를 행합니다. 망요는 충무를 불사르는 의식으로 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입니다. 대축공축 출사령은 예망요이 서향예. 전향축은 국조 오래설에 의하면 전향축의 의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교서 관원이 올린 축문에 서합하는 것입니다. 왕이 익선관과 골룡포를 입고 자리에 나아가 전교서 관원이 올린 축판에 서명하면 근시가 축판과 향을 받들어 책상에 둡니다. 두 번째 의식은 상축을 헌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왕이 꿇어앉으면 근시가 상축을 꿇어앉아 왕에게 올리고 왕이 이를 받아 초원관에게 줍니다. 초원관 역시 꿇어앉아 이를 받고 일어납니다. 왕이 일어나 하면 초원관이 상축을 가지고 중문으로 나와 상축을 향정에 싣고 제소로 갔으며 제소에 도착한 상축은 제실이 감실에 보관하였다가 재앙 때 사용하였습니다. 가료 대축피축판 요감. 제사가 끝나면 축관이 축문을 예감해서 불사르는 망요를 행하는데 영조 33년 1757년 5월 26일 병진에 축문과 패백을 불사르는 의식을 정하였는데 축문과 패백을 망요하는 의식을 정하고 영조 대왕께서 유신에게 명하여 예기 공예편을 가지고 입시하게 하였다. 영조 대왕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명 집례에는 제행하고 축문은 모두 망요한다고 하였는데 오직 올해 의회는 망례한다고 일컬었으니 오래도록 구덩이에 쌓아두는 것은 그들하기가 더 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묘와 사직은 중대한 예임으로 감히 혼자의 견해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이고 벌선에 동요한 지에 이르러서는 종묘와 사직에 견줄 것이 아니니 모든 재앙의 축문과 패백은 구덩이 위에서 망요하고 새는 구덩이 속에 묻는 일을 상례 보편에 기재하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축문을 묻는 망례를 축문을 불사르는 망요로 하였습니다.
광복이 의능의 역사는 1724년 경종 4년 8월 25일 경종대왕이 창경궁 한치전에서 승하하자 같은 해 12월 16일 양주 중량포의 천장산 기슬 언덕에 예장하고 능의 이름을 의능이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 후 1730년 영조 6년 6월 29일 정덕궁 어조당에서 26세의 젊은 나이로 예비 선의 왕후가 승하하자 같은 해 10월 19일 경종왕릉 아래 능을 조용하였습니다. 사적 204호로 지정된 문화재이나 1960년대 초 당시의 중앙정보부가 의능 경력 내에 자리 잡았던 탓에 일반인에게는 철저히 봉쇄된 곳이었습니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에 연못을 만들고 돌다리를 놓는 등 훼손이 심해 궁궐이 후원처럼 변모를 하였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로 변경된 중앙정보부가 이사 가면서 1996년 5월 1일 일반인에게 다시 공개되었습니다. 알자인강 찰끝 정사관이 하세집사 우목배위 이사상이 짓고 예조판서 이진건이 쓴 경종대왕의 애책문에 이르기를 경종대왕께서 창경궁 한치전에서 행하시니 선정전에 빙수를 하였다가 이해 12월 16일 의능으로 영원히 옮기니 예였습니다. 엄숙하고 조용하고 단금을 떠나 깊고 아득한 현경으로 지향하니 억조의 서민은 호양에서 울고 수많은 영령은 유학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삼조를 영원히 어기시니 마음 아프며 5달에 한정된 제도가 있음을 슬퍼합니다. 인하면 반드시 수한다는 선성의 말씀이 있거늘 어찌 어극하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갑작스런 강아지 이같이 빨리 이른단 말입니까? 모든 풍물은 그 복도를 잃었고 또 생민은 그 병몽을 걷어버린 듯합니다. 처량한 보좌와 적목한 영궁의 골룡포 멸관이 허전하게 걸려있고 안개 이성만이 놓여있습니다. 의봄을 우러러 봄이 어제와 같은데 부질없이 사모하며 우느라 슬쩍입니다. 아 슬프다. 청호의 복수를 맞아 백호가 등정하였습니다. 깊은 밤 침침한데 옷값은 차갑고 쌓인 구름 막막한데 요비는 다쳤습니다. 부중궁궐의 고능을 바라보니 저 운호의 성백은 연적해 있습니다. 아 선호를 끌어잡을 수 없습니다. 배분을 지향하여 어디로 가십니까? 아 슬프도다. 성령은 점점 멀어져 가는데 동양에서 따를 수 없습니다. 비록 위안은 영원히 맡겼으나 덕음은 아직도 어둡지 아니합니다. 고인을 능가하는 외외하신 흔적과 이름하기 어려운 탕탕하신 공렬은 저 바다와 산악과 같이 깊고 높아서 이 우주가 다한다 해도 이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찰끝 천사관이 하시리사 구공사의 흥평신 예필 이제 제대 의식은 끝났습니다만 산자가 내려와 알사와 함께 국궁 사별을 마쳐야 모든 재앙이 끝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